자, 저번 시간에 경원수는요, 뭐 별로 그렇게 차이는 없었어요. 맞죠? 자, 이번 순열 파트가 이제 확률 같은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과 개념을 좀 설정을 좀 해볼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뭐지? 뭐가 좀. 자, 순열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지금처럼요, 1, 2, 3, 4 숫자 카드가 적혀 있습니다. 됐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두 개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만든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배치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될까? 4개. 4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한 장을 썼으니까 그 다음에 몇 개가 될까? 3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내가 어떤 숫자 카드를 뽑을 거다. 내가 어떤 지금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예요? 2개를 뽑을 겁니다. 맞죠?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게요. 4, 3을 뽑는 거랑 3, 4를 뽑는 게 어때요? 다른 경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뭘 신경 쓰고 있어요? 순서를 신경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5명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 5명 중에서요. 반장, 부반장, 서기 이렇게 3명을 뽑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는 뽑을 수 있는 가짓수가 어떻게 돼? 맨 처음에 반장은 몇 명 뽑을 수 있어요? 5명. 그 다음 부반장은 4명. 그 다음은 3명.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몇 명이 있을 때, 몇 개가 있을 때 그 친구들을요. 순서를 생각해서 일렬로 줄 세우는 거, 일렬로 뽑는 거. 얘를 가지고 우리가 순열이라고 얘기해 줄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순열은요.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요. 자, 지금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겠다? 2개를 뽑겠다. 그래서 얘는 4 퍼미테이션 2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명 중에서 몇 명을 뽑을 거예요? 3명을 뽑을 거예요. 5명 중에서 순서를 생각해서 3명을 뽑는다. 5 퍼미테이션 3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순열이라는 게 뭐냐? 자, 순열이라는 건 서로 다른 원소를요 순서를 생각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 얘를 가지고 우리가 순열이라고 부르고 아까처럼요 4개 중에서 2개를 뽑겠다. 4 퍼미테이션 2 또는 4p2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내가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n 퍼미테이션 r이라고 할 거고 여기에는 이 p는요 퍼미테이션에 있는 앞글자 p를 딴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30명 중에서 4명의 개조 순수를 뽑을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30 퍼미테이션 4. 오. 자, 그럼 내가 이제 순열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이 순열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자, 만약에 내가 5p3, 자, 5 퍼미테이션 3. 내가 5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다시 말해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숫자를요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총 몇 개? 3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n 퍼미테이션 r이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를 줄여 나가면서 곱하는데 총 여기가 몇 개가 될 수 있게끔? r개가 될 수 있게끔 계산하는 게 n 퍼미테이션 r이라는 소리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일반화를 좀 시켜볼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 자, 내가 n 퍼미테이션 r이라는 건 여기에는 첫 번째는 n번, 그 다음은 n-1번, n-2번. 그래서 총 몇 개가 되게끔? r개가 되게끔. r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n-r 플러스 1번째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몇 개가 잡힐 거예요? r개가 잡힐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5 퍼미테이션 3 이렇게 있으면 5, 4, 3, 1 곱하는 거고요. 10 퍼미테이션 3 얘는 19, 8 이렇게 곱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친구를요 좀 더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좀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요 계승, 다시 말해서 팩토리얼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뭔 소리냐? 자, 만약에요 5명 중에서 5개를 뽑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자, 만약에 4개가 있는데 4개를 다 뽑을게요. 그러면 4개 일렬로 줄 세우는 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이거를 간단한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요 5팩토리얼이라고 부를 거예요. 느낌표를 이용해서. 자, 5팩토리얼이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는다? 1부터 어디까지 다 곱할 거다? 5까지 곱하겠다. 자, 1부터 4까지 곱할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요? 4팩토리얼. 다시 말해서 내가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서 배치하는 거.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써줄 거다? n팩토리얼이라고 쓸 거고 얘는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곱한 거다? n까지 곱한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글로 이야기하면 계승이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보통 불러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3팩토리얼 무슨 의미예요? 1, 2, 3 곱한다. 5팩토리얼 무슨 의미예요? 1부터 5까지 다
곱할 거다. 됐죠? 이거 자주 나오니까 4팩 같은 경우는 24고요. 5팩은 120이다. 뭐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계산하는 데 훨씬 더 편할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배운 팩토리얼을 기준으로 됐습니까? 우리가 n 팩토리 r을요 계승으로 좀 표시해 보고 싶어요. 팩토리얼로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6 퍼미테이션 4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가져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애초에 얘를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다시 말해서 6팩토리얼이라고 봅시다. 네. 3이 빠졌죠.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누가 없어진 거죠? 1 곱하기 2가 없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1 곱하기 2라는 건 6에서 4를 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n 팩토리얼 r이 있다면 됐나요? 자, 분자는 뭘 주면 되고요? n팩을 주면 되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분모에 뭘 주면 되겠어? n-r팩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팩토리얼을요. 지금 퍼미테이션을요. 팩토리얼로 계산을 할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n 퍼미테이션 r이라는 건 n팩을 n-r팩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에 대해서 완벽히 만들기 위해서 0팩은 뭐로 계산할 거야? 1로 계산할 거고 n 퍼미테이션 0은 뭐로 계산할 거다? 1로 정의를 내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의를 내리면 우리가 팩토리얼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네. 자, 이게 순열이에요. 자, 문제 풀어보죠.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켜주는 n값 또는 r값을 찾으래요. 자, n 퍼미테이션이 얘가 7n 이렇게 잡혔거든요. n 퍼미테이션이 얘는 우리가 뭐로 볼 수 있어요? n 곱하기 n-1로 볼 수 있어. 얘가 지금 뭐가 됐으면 좋겠어? 7n.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7n 이렇게 몇 차 방정식이 되니까? 2차 방정식이 되니까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는요 7팩토리얼 r이랑 3팩이랑 곱했어. 그게 1260이래. 그러면 3팩은 얼마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6.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얼마? 6이요. 그럼 6을 당근을 나눕시다. 그러면 7 퍼미테이션 r이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210. 210 됐습니까? 자, 그러면 7팩토리얼 r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7 곱하기 6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얼마를 만들어야 돼? 210을 만들어야 돼. 7력이 얼마죠? 40이 있죠. 5, 4 얼마죠? 210. 자, 그럼 몇 개까지 가야 돼? 3개까지 가야 돼. 그럼 r값은 뭐면 돼요? 3이면 되겠죠. 자, 6 곱하기 n 퍼미테이션 2 했더니 n 퍼미테이션 4 됐대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6 곱하기 n 곱하기 n-1을 한 개. n 퍼미테이션 4라는 건 뭐라고 볼 수 있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된? 없어져. 그럼 여기 풀면 2차니까 2차 방정식 풀면 구할 수 있겠죠. 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이런 증명 문제에서요 우리가 이제 계승을 이용한 풀이를 좀 사용할 거예요. 자, n 퍼미테이션 r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n 곱하기 n-1 퍼미테이션 r-1 자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 됐나요? 자, 일단 여기에는 이 친구를 좀 정리합시다. 어떻게 해요? n 곱하기 자, 얘는 무슨 의미예요? 분자에 n-1팩을 가질 거고 됐습니까? 자, 분모에는 뭘 가지면 돼요? 여기서 이거를 뺀 거. 여기서 이걸 빼면요 n-1 마이너스 플러스 1 돼서 r가 어떻게 돼? 없어져. 그래서 이건 n-r팩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이거 해석하는 게 좀 중요해요. n-1팩에다가 뭘 곱했다? n을 곱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4팩이 있는데 여기에 5를 곱했어요. 그러면 얘는 원래 뭘 가져요? 1, 2, 3, 4까지 곱한 게 가져요. 근데 여기 추가로 뭘 곱했죠? 5를 곱했죠. 그러면 몇 팩이 될까? 5팩이 될 거야. 자, 그거랑 마찬가지로 n-1팩이라는 건 1부터 n-1까지 곱한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에 추가로 뭘 곱해요? n을 곱해요. 그럼 얘를 곱했다는 소리는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 n팩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얘는요 n-r팩분의 n팩1로 식이 정리가 되니까 아, 얘는 뭐와 똑같구나. n 퍼미테이션 r과 어떻구나 같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두 번째 거 봤더니요 여기는 지금 n-r 플러스 1 곱하기 n 퍼미테이션 r-1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를요 우리가 계승으로 바꿉시다. 그럼 몇 팩이고요? n팩이고요. 자, 여기서 이걸 빼야 돼요. 여기서 이걸 빼면 뭐가 돼요? n-r 플러스 1팩 이렇게 될 거야. 여기에 뭐가 곱해져 있다고요?
n-r 플러스 1이 곱해져 있다고. 자,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만약에 내가 5팩분의 1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 뭘 곱할 거야? 5를 곱할 거야. 그럼 여기 5가 어떻게 될까? 없어지겠네? 그럼 얘는 몇 팩으로 줄까? 3팩으로 줄겠네? 자, 여기는 1부터 n-r 플러스 1까지 곱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하나를 없앴어. 그럼 여기 하나가 어떻게 될까? 줄어버리겠죠. 그러면 n-r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만큼 해준 누가 남는 거야? n-r 팩이 남는 거거든. 그럼 얘는 n 팩을 n-r 팩으로 나눈 형태니까 얘는 n 퍼미테이션 r과 어떻다? 같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승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계승을 좀 줄여보기도 하고 늘려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되셨죠?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푸는 겁니다. 경우의 수. 자, 계산 다 안 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식만 쓰고 넘어갈 거니까 계산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 20명의 회원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20 퍼미테이션? 이겠죠, 뭐. 자, 10명 중에서 위원장, 부원장, 총무 이렇게 각각 3명을 뽑아요. 그럼 맨 뭐예요? 10 퍼미테이션 3이겠죠. 자, 축구 선수 2명, 야구 선수 3명. 얘네들 일렬로 줄 세운대요. 그러면 5명 줄 세우는 거니까 몇 팩? 5팩. 됐죠? 간단하네요. 자, 필수예제 4번. 자, 이렇게 함수로 대응시키는 문제가 몇 개 나올 건데 우리가 배울게요. 순열이 있어요. 그리고 중복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조합이 있고요. 그리고 중복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하면 뭐 집합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 이렇게 총 7가지를 우리가 이런 경우의 수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7가지를요 다 여기에 적용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지금 1, 2, 3, 4에서 어디로 보낼 거죠? 1, 2, 3, 4로 보낼 거거든요. 그러면 이 1, 2, 3, 4를 1, 2, 4로 보낸 이 함수를 어떤 형식으로 주냐에 따라서 얘가 순열이 될 수도 있고 중복순열이 될 수도 있고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중복조합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한 문제만 가지고도 문제를 작작 바꿔주면 모든 함수의 형태로 모든 경우의 수의 형태로 바꿀 수 있으니까 좀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일단 x에서 x로 가는 1대1 함수 만들고 싶거든요. 그럼 1대1 함수는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4개. 그리고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이 선택하는 걸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몇 개가 될까? 3개. 3개. 그 다음은 2개. 그 다음은 1개. 그래서 1대1 함수를 만들면요. 얘는 그냥 단순하게 몇 팩이 될까요? 4팩이 됩니다. 그래서 1대1 함수, 얘는 순열에 관한 이야기구나. 되시죠?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만들 건데 1은 1의 매칭이 안 되고 그리고 1대1 대응인 걸 찾으래요. 됐습니까? 자, 일단 1대1 함수인 건 총 몇 개였죠? 24개였거든요. 자, 내가 1에 매칭을 안 해야 돼. 맞습니까? 그거를 찾는 것보다 내가 1을 1에 대응을 했다라고 치고 이 3개를 1대1 대응시키는 게 더 어때요? 편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뭘 쓰면 좋겠어요? 역사건으로 풀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사건으로 풀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겠죠. 내가 1에 매칭을 해요. 그리고 2, 3, 4를 가지고 내가 1대1 대응을 만들면 여기서 몇 팩을 만들 수 있어? 3팩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 개수에서 3팩만큼 다시 말해서 1이 1로 대응하는 1대1 함수를 구해서 빼버리면 얘가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쉽게 풀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5번 없네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순열 배웠으니까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순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어떤 조건, 자, 남학생 4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학생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일렬로 줄 세우고 싶은데 여학생들을 꼭 어떻게 했으면 좋겠대요? 이웃해서 세웠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여학생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여학생은 어떻게 볼 거야? 그룹 지어서 한 명으로 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남학생 4명 그리고 여학생 1명 몇 명을 줄 세우는 거야? 5팩을 줄 세우면 되겠네요. 네. 됐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조심하셔야 될 건 여학생들 둘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추가로 뭘 곱하면 돼요? 2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웃해서 줄 세울 때는 그 이웃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하자? 한 묶음으로 보자. 그래서 그 한 묶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 줄을 세우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학생들끼리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 어떻게 하자? 곱하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웃하는 것들끼리 하나로 묶어서 배열을 해주고 됐습니까? 이웃하는 친구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경우를 네. 같이 곱해주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네. 자, 숫자 카드 1, 2, 3, 4, 5가 있어요. 그랬을 때 1, 2가 항상 어떻게 했으면 좋겠대요?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1, 2를 하나로 보자고요. 그럼 몇 명 줄 세우는 거예요? 4명. 그러니까 몇 팩? 4팩. 그리고 1, 2가 순서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그럼 곱하기 뭐 하면 돼? 2 하면 돼. 이해되시죠? 네. 뭐 별거 없어요. 자, 이것도요. 1, 2, 3, 4, 5가 있어요. 그랬을 때 1, 2, 3이 항상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웃했으면 좋겠어. 그럼 1, 2, 3이 이웃했으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봐. 그럼 몇 개를 배열하면 돼요? 3개. 3개를 배열하면 돼요. 그럼 몇 팩이죠? 3팩. 3팩. 자, 그리고 1, 2, 3이 순서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자, 3명이 줄 세우는 걸 바꿔야 돼요. 그럼 몇 팩을 곱하게 될까? 3팩. 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되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이웃을 안 하는 케이스요. 자, 이웃을 안 하는 케이스는요, 좀 달라요. 자, 만약에 지금 남학생 4명이 있고 여학생 2명이 있어요. 그러면 남학생 4명을 여학생이 이웃을 안 했으면 좋겠대요. 네. 됐나요? 그러면 일단 아무것도 상관없는 친구들을 먼저 배열해요. 됐습니까? 그럼 몇 팩이죠? 4팩. 자, 그래서 남자를 이렇게 4명을 배열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학생과 남학생 사이에 자리가 생기겠죠. 몇 개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겨요. 이 5개에다 여학생을 어떻게 하면 돼요? 집어 넣으면 돼요. 그럼 여학생들끼리 절대 이웃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웃을 안 할 때는요, 지금처럼요, 배열을 해놓고 그 사이사이에 이웃을 안 하는 친구들을 집어 넣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리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돼요? 2개를 선택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 뭘 추가로 곱해주면 돼요? 5 퍼미테이션 2를 곱해주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웃을 안 할 때는 먼저 이웃해도 되는 친구, 아무 조건이 없는 친구들을 배열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친구들 사이사이에 자리에 배치해서 집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끝이에요. 아셨나요? 네. 자, 어른 4명, 그리고 어린이 3명 이랬을 때 어린이 3명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럼 일단 뭐부터 배치하자? 어른부터 배치하자. 4팩. 자, 하나, 둘, 셋, 넷 배치해놨어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누굴 끼면 돼요? 어린이들을 끼면 돼요. 그러면 자리가 몇 자리 생기고? 5자리 생기고 여기에서 몇 개 선택하는 거야? 3개. 3개 선택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 네. 두두둔.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2명이 이웃 안 할 때는요 6건으로 풀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3명 이상일 때는요 6건으로 못 풀어요. 네. 왜요? 응? 왜냐면요 우리가 2명이 이웃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체의 경우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2명 이렇게 그룹 지어져 있는 걸 뺀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다 빠져요. 아시겠어요? 근데 3명이 이웃을 안 하는 걸 빼버리면요 얘가 3명이 이렇게 1, 2, 3 붙어 있고 4, 5 자 이런 경우는 빠져요. 알겠습니까? 근데 1, 4, 2, 3, 5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여학생들은 이웃하면 돼? 안 돼?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빠져 안 빠져? 안 빠져요. 그래서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 때는 2명이 이웃할 때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이웃 안 하는 건 그냥 여사건으로 풀지 마세요. 헷갈리기 쉬우니까 여사건으로 풀지 마시고 이웃을 안 하는 케이스는요 그냥 항상 사이에 집어 넣는다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문제 5개 있습니다. 이럴 때 ST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대?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럼 ST를 한 묶음으로 볼 거야. 그럼 몇 개 배열하는 거랑 똑같아요? 4개 배열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맞습니까? 그리고 ST가 순서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그러면 2팩. 자, STU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몇 개를 한 문자로 볼 거야? 3개를. 그럼 몇 개 배열하는 거죠? 3개를 배열해요. 그 다음 STU가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3팩을 곱해주면 되겠죠. 쉽네요. 예. 자, 필수예제 6번. 자, 서로 다른 6권 중에서요. 국어책이 3권, 영어책이 1권, 수학책이 2권 있습니다. 자, 수학책은 나란히 꽂히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수학책이 이웃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면 수학책 제외하고 몇 권 있어요? 4권. 4권. 이거를 배치합시다. 4권. 자,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 사이사이에 수학을 넣으면 되잖아. 맞아요? 그럼 자리 몇 개 생겨요? 5자리. 하나, 둘, 셋, 넷. 5개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 5 퍼미테이션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국어책끼리는요 어느 2권도 나란히 꽂히지 않았으면 좋겠답니다. 그러면 국어책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떻게 해요? 배치해요. 영어랑 수학 몇 권이니까? 3권이니까 일단 3권을 배치하죠. 하나, 둘, 셋. 자, 자리 몇 개 생겼어요? 4개. 이 4개에 국어책 3권을 끼워넣으면 되죠. 그래서 뭐가 돼요? 4 퍼미테이션 3.
간단하죠? 예. 간단해요. 자, 7번. 자, 남학생, 여학생 3명씩 3명씩 6명이 있어요. 자, 남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대요? 1년. 교대로 배열됐으면 좋겠대요. 자, 그럼 생각해보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배치돼야 되거든요. 그럼 가지수가 몇 개일까? 2개입니다. 왜냐면 남자가 먼저 나오면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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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여자가 먼저 나오면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그러니까 총 가지수는 몇 가지다? 2가지다. 자, 만약에 내가 이 케이스를 봤어요. 그러면 남학생 3명 어떻게 하면 돼요? 집어 넣으면 돼요. 그럼 남학생 집어넣는 거 몇 회? 3회. 그리고 이 빈자리 여학생 3명 어떻게 하면 돼요? 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학생 몇 회? 3회. 자, 그래서 이거의 가지수가 3회 곱하기 3회. 근데 이게 몇 개 있죠? 2개 있죠. 그래서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2 해주면 되겠죠. 자, 선생님 5명, 학생 4명 일렬로 줄 세울 거야. 그랬을 때 선생님과 학생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대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처럼요. 개수가 달라버리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잡힐까 안 잡힐까? 안 잡혀요. 왜냐면 선생님이 무조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껴야 돼? 학생이 껴야 돼. 5명, 4명은요. 배치가 이렇게밖에 안 돼. 맞죠? X가 먼저 시작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지수가 몇 개고? 하나고.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 5명을 배치하면 되죠. 몇 팩입니까? 5팩. 그리고 학생 4명을 여기다 끼워넣으면 되겠네. 3팩. 이렇게 끝나죠. 됐어요? 네. 자, 필수예제 8번. 자, 0, 1, 2, 3 4개의 숫자 카드를 이용해서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들 겁니다. 자, 세 자리의 정수 띵띵띵띵. 자, 맨 앞자리에 뭘 못 집어넣는다? 0을 못 집어넣습니다. 가지수 몇 개입니까? 3개.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0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맨 앞자리에 쓴 거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 3개. 그 다음은요? 2개. 자, 세 자리를 만들 건데 걔가 뭐였으면 좋겠어요? 홀수. 홀수였으면 좋겠어요. 자, 세 자리가 있는데 홀수였으면 좋겠다. 자, 그럼 여기에 뭐밖에 못 집어넣죠? 13. 1이나 3밖에 못 집어넣어요. 가지수 몇 개? 2개. 2개. 자, 1이나 3 아무거나 하나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자리에는 뭘 못 집어넣죠? 이번엔 0을 못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몇 개 빼야 돼? 2개를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몇 개 들어가요? 2. 2개. 자, 그 다음 여기서 2개 썼잖아. 그러면 몇 개 남죠? 2개 남죠. 그럼 여기 가지수 몇 개예요? 2. 2개. 자, 그리고 문제 풀면요 나올 건데요. 이렇게 정수를 만들 건데 숫자에 뭐가 있어? 0이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얘가 홀수가 아니라 짝수를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 얘는요 가지수를 2개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냐면 띵띵띵. 자,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얘가 0이 된다가 짝수가 된다는 건 어떨 수가 있어? 맨 끝자리가 0이 들어갈 수 있고요. 맨 끝자리가 0이 아닐 때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맨 끝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요 여기는 숫자를 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0이 안 들어가면 이때는 0을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 그래서 얘랑 얘랑 가지수가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수를 만들 건데 0을 포함해 놓고 그리고 얘를 짝수로 만들어야 돼. 됐습니까? 그럴 때는 항상 여기에 0을 집어넣을 때 아니고 0을 안 집어넣을 때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따로따로 구해서 더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건 아마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예요. 자, 9번 봅시다. 여기에는 이 친구를요 7개의 문자를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들 거래요. 자, R을 맨 처음에, B를 맨 끝에. 자, 지금처럼요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정해? 줬어요. 그러면 R 집어넣어. 그 다음 여기다 B 집어넣어. 그럼 저기 몇 개 생겨요? 5자리 남겠네. 네. 맞아요? 그럼 여기 그냥 배치하면 돼. 5명 줄 세워라. 이 소리예요. 몇 팩? 5팩. 1팩. 자, 그 다음 P와 L에 문자를 몇 개 집어넣으래요? 3개. 그러면 P랑 L을 배치할 건데 여기에 문자가 몇 개 들어가야 돼? 세 개. 3개가 들어가야 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한 묶음이에요. 그럼 나머지 몇 개가 생겼죠? 2개. 2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3개를 배치할 겁니다. 몇 팩입니까? 3팩. 자, 그 다음 여기 세 자리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P와 L을 제외하면 몇 개 남아요? 문자가? 5개가 남죠. 네. 됐습니까? 그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요? 3개. 그럼 여기 뭐 해줘야 돼? 5 퍼미테이션 3. 그리고 나머지 여기 2개는요? 선택이 알아서 되겠죠. 근데 어차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했어? 순서 바꾸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3팩이 붙어 있죠. 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곱하기 2를 해야 되거든요. 왜 곱하기 2를 할까요? 찔레가. 곱하기 뭐와 뭐가 순서를 바뀔 수 있어? P와 L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순서를 바꿀 수 있어. 지금은 PL로 썼잖아. 근데 얘가 LP일 수도 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PL, LP. 그래서 가지수 몇 개예요? 2가지.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사이에 끼어 넣을 거다 그러면 여기를 한 묶음으로 보고 배치를 하고 됐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퍼미테이션으로 자리를 챙겨주자. 자, 적어도 한 끝에 뭐가 생겼으면 좋겠대요? 뭐 모음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자, 적어도 한 끝이 모음이다. 그러면 한쪽이 모음, 그리고 쭉, 그리고 이쪽이 모음, 그리고 둘 다 모음. 자, 이렇게 가지수가 몇 개야? 세 개야. 그러면 얘는 이 세 가지를 다 찾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합니까? 아니네. 둘 다 뭐일 때? 자음을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게 더 편하겠죠. 네. 맞아요. 자, 전체 개수는 7개를 배치하는 거니까 몇 팩이에요? 7팩이에요. 맞습니까? 자, 지금 자음이 이렇게 5개예요. 그리고 모음이 지금 2개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이 자음을 무조건 어떻게 하자? 양쪽에 집어 넣죠. 넣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5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돼? 2개를 선택해야 돼. 그게 뭐죠? 오퍼미테이션 2. 자, 그러면 자리 2개를 채워놓고 이 사이에 몇 개를 배치해야 돼? 5개를 배치하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뭐 곱하면 뭐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무조건 양쪽에 자음을 배치하고 그 다음 순서를 막 섞었다. 이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개수에서 양쪽이 다 자음일 때를 빼면 모음이 적어도 하나는 나오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 사건으로 문제 푸시는 게 편하다. 네. 됐죠? 자, 사전식 배열입니다. 자, 사전식 배열 근데 님들 사전식 사전을 찾아봤어요? 아니요. 안 찾아봤죠. 사전식 배열이 뭐야? 뭐예요? 그 ABCD. A, B, C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A, B, C, D, E에서요 사전을 찾으면 가장 먼저 누가 나오고? A. 아니요. A, B, C, D 5개 가지고 네? 사전을 찾으면 뭐를? 사전을 몰라요. 사전을 모르는데 사전식 문제를 풀어야 돼. 네? A, B, C, D, E가 가장 빨리 나와요. 아.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나오게요? BCDA. A, B, C, E, D가 그다음 두 번째 나와요. 왜요? 왜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왜요? 우리가 그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아니요? 아, 이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거. 그렇죠. 님들은 다 검색을 하면 되는 건데. 저희는 요즘 좀 스마트한 시대. 네. 맨 처음에 우리가 간단하니까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A, B, C. 기억이 나와요. 네. 그다음 맨 처음 찾는 게 뭐예요? 갑니다. 네. 그다음 아야 어요 이 순서죠. 네. 그럼 가 다음에 뭐예요? 갸가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이게 네. 사전식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식 배열은 무조건 알파벳 순서대로가 배치가 된다예요. 그러면 여기가 맨 처음 A죠. 그 다음은 B, C, D, E. 얘가 1번이에요. 그러면 A, B, C까지 나오고 그 다음은 나올 수 있는 게 D가 못 나오니까 누가 나오는 거야? E. E가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A, B, 그 다음은 A, B까지 맞춰요. 그 다음은 C가 못 나오죠. E, C, D. 그러면 C를 제외하고 누가 제일 빨라요? D. D. D가 제일 빠르죠. A, B, C를 제외하면 D가 제일 빠르죠. 아, 그럼 뭐야. D가 나오고 C. 그 다음 여기가 C가 배치되면 되죠. 아, 알겠다. 그럼 그 다음 배열은 뭐예요? A, B. A, B, D, E. E, C가 제일 빠르겠죠. 그렇죠. 이게 사전식 배열이에요. 이게 좀 머릿속에 이해가 돼야 알겠어, 되는데 알겠어,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 무조건 알파벳 순서가 무조건 아. 선으로 나와야 돼. 개쉽네. 그러니까 A, B, C, D가 제일 빨리 A, B, 나와요. E. 이거 D가 이해돼요?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다음. 네. 근데 다음 거 다음 건 그럼 뭐예요? A, C. A, B, D는 다 했죠. A, B, E 아니에요? A, B 그 다음 뭐예요? E. 2요. 존나 똑똑해. 그 다음은 C, D, 뭐가 C, D. 들어가야 돼? C, D. C, D 이렇게. 뭐지 이거? 그 다음은 제가 A, 존나 좋아. B, E, D, C. 어이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 B, C가 제일 빨라요. 맞죠? 그럼 A, B, C 다음에는 다 나왔어요. 네. 그리고 A, B, D죠. 네. 그럼 네. 다 아. 나왔죠. E. 그 다음 A, D, E죠. 그 다음 또 다 나왔죠. 아. 그러면 이 CD를 다 쓴 거네. C가 있을 때, D가 있을 때, E가 있을 때 다 썼죠. 그럼 네. 그 다음 자리를 바꿔야겠죠. A, C, 그러면 A, C가 가장 먼저고 D. 그 다음은 쭉 뭐가 들어가야 돼? B, B, B. B, D, E 이렇게 배치돼야 돼. 아. 기대고 있다. 돼요? 머릿속에 들어갑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전식 배열이니까 사전식 배열이라는 건 무조건 알파벳 순서대로 쓰되 내가 나왔으면 그 다음은 여기 순서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걸 사전식 수열이라고 해요. 아 사전식으로 배치한다고 해요. 아. 됐죠? 자 그러면 이런 미르스틴. 자 문제 풀어보죠. 그러니까 항상 사전식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아, 선생님 저 오늘 다 알았습니다. 문제 이거 밑에 경우수도 사전에 워낙 그러니까 시니어스기 때문에. 선생님 시대만 해도요. 만약에 한글을 모르면 국어 사전을 찾아보고 밑에 거. 또 영어를 모르면 항상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이렇게 영어 사전 하나씩 들고 다녔어요. 영어를 모르면 찾아가야 되니까.
그때는 스마트폰 이런 게 저런 스윙 있던 댄스 때가 얘기. 아니니까. 밑에. 그래서 그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면 다 알아요. 사전식 배열? 다 알지. 근데 지금 세대 애들은 사전식 배열이 뭔지 몰라. 그래서 사전식 배열이면 당연히 사전식 배열이면 A, B 다음에 C, D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몰라요. 세대 차이 밑에. 자 1번부터 봅시다. 저런 미르스틴. 자 BDC EA예요. 자 얘가 몇 번째냐고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 이거 앞에 일단 뭐가 있을까? A로 시작하는 거는 앞에 다 있을 거야. 네. 맞죠? 얘가 B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A로 시작한 게 다 있을 거야. 네. 그러면 여긴 A, J하니까 몇 개 배열하는 거야? 네 개. 4개. 그럼 여기 몇 팩일까? 4팩. 4팩. 자 A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B죠? 네. 근데 B 다음에 항상 첫 번째는 뭐예요? C. A. A가 나와야죠. BA로 시작하고 Yes. 그 다음 세 자리를 배치해야 돼요. 네. 맞습니까? 그럼 얘는 몇 팩이에요? 3팩. 3팩. 자, 그 다음 BA가 끝났어요. 그럼 B는 안 되니까 C. BC가 되겠죠. 그래서 BC로 시작하는 게 그 다음에 배열이 돼요. 그게 또 몇 팩이야? 3팩. 그 다음은 뭐죠? B. BD. 그 다음 또 뭐로 시작해야 돼? 3. A로 시작하는 게 또 가장 빠를 거예요. 아. 그 중에서 BD로 시작하더라도 A로 시작하는 게 가장 어때요? 빨라요. 이 팩. 이게 몇 팩이죠? 2팩. 그러면 BD, A 다음 뭐예요? C. BD, C. 아. 됐습니까? 그러면 BDC 그 다음 뭐가 나오는 게 제일 빨라? AE가 AE. 제일 빨라요. 맞죠? 그래서 이거 한 가지. 그 다음에 BDC EA. EA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는 이 가지수를 다 더한 게 좋다. 얘가 그 다음 번째예요. 와 소름. 그러니까 그냥 마음 이해되시죠? 무슨 소리인지. 그냥 나온 찍어야겠다. 그냥. 뭔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나는 그냥 얘가 지금 BDC 사전자가 갖고 올게요. BDC EA니까 됐어요. A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 BA로 시작하는 거, BC로 시작하는 거, BDA, BDC, 좋네. 그 다음 BDC에서 순서 바뀌는 거 여기까지. 잠깐 머리 쓰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잠깐 찍으면 되는 거. 자, 그 다음 몇 번째 찾으래요? 56번째. 56번째. 자, 그러면 얘는 똑같아요. 자, 내가 A로 시작합시다. A로 시작하면 여기 몇 팩이야? 4팩. 4팩이야. 그러면 얘가 몇 개죠? 24개입니다. 네. 됐습니까? 자, 다음 B로 시작합시다. B로 시작하면 또 몇 개가 배치됐어요? 4팩. 그래서 총 몇이요? 24. 그럼 여기까지가 몇 번째예요? 48. 48번째. 그럼 당연히 그 다음도 24개 있으니까 얘는 뭐로 시작해야 돼? C. C로 시작해야 돼. 네. 자, 그러면 C, A부터 시작합시다. 여기 몇 팩이에요? 3팩. 3팩. 그럼 여기에는 몇 가지죠? 6. 그럼 여기까지가 딱 몇 가지야? 54. 그럼 이제부터는 세보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은 뭐야? C. 55번째일 네.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돼? C, C, B. A까지 다 끝났다. 아, A. C, B. 됐어요? 그리고 C, B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배치돼야 돼? A. A, B, C, D, E. 얘가 몇 번째? 55. 55. 그 다음 여기 순서 바꾼 거. A, C, B, B, A, E, E. 얘가 몇 번째? 56. 56번째. 와, 너무 쉽다. 56번째가 와. 얘다.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전식 배열을 근데 좀 약간 쉬운데요? 이제 사전을 다들 안 써서 약간 역사 속 위인으로 넘어갔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지금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나오면 기억은 제가 사전 갖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영어 스타든 쌈 스만 따라가겠습니다. 야.